네, 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두각학원 강남대성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학 보내기 처음 정말 힘들죠, 애들 그죠? 이제 어머니도 앞으로 설명회 더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연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5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사실 설명회 많이 다녀보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를 막 너무 홍보하고 그런 것보다 저는 어떻게 보증된 그런 강사니까요, 어머님들. 어머님들에게 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거든요. 제가 어머님들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누군지 설명을 좀 하겠고요. 그리고 수능 영어, 내신 영어 좀 차이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중등 영어, 고등 영어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사실 수능으로 대학 가냐 내신으로 대학 가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수능보단 요 내신에 좀 포커스를 둬서 오늘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윈터스쿨에서 이상호는 어떤 수업을 할지. 저는 한국 외대에서 영어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두각학원에서 영어과 강사로서 했고 하고 있고요. 내신 강사가 올해가 제가 딱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하면서 전사고, 뭐 상상고, 외대부고, 그리고 외고, 광역자사, 그다음에 기타 경기도 서울 지역 제가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요. 대치동에서 뭐 KNS 어학원이라는 이런 중등부에서도 제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어학원에서. 그리고 대치 720, 멘토스, 비상의 어머니들 저희 여기 등록하시면서 다 알아보셨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다 수업을 했었습니다. 윈터 썸머 스쿨을.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요, 어머니들 이상훈 영어 찾아보시 좋아요, 알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어머님들이 보실 만한 정보가 그나마 더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제가 아이들이랑 좀 소통하는 채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머님들.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중간고사가 끝나가지고요. 대만 갔다 왔는데 이거 먹으려고 이 버블티 먹으려고 1시간 반을 줄 서더라고요. 여기는 핫도그 한 소세지 파는 데인데 저것도 1시간씩 줄을 서더라고요. 이걸 내가 이렇게 서야 되나 싶었는데 제가 먹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정신 같은 느낌으로 역시 업계 1탄은 뭔가 이유가 있는 그런 느낌이다. 네. 그거를 오늘 운전하면서 오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 수능 영어, 내신 영어 이렇게 2가지 어머님들 대립 개념 잡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마인드를요. 수능 영어는요 좀 거시적으로 숲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신 영어는요 미시적으로 나무 하나하나 그 안에 물고기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 요게 가장 큰 마인드셋입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요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수능 수시 저희가 수일치 능동수동 시제 요게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 영어는요. 이 수능 영어에다가 어법, 그러니까 문법은요, 어머님들 문장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법은요, 어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런 걸 저희는 단어의 쓰임, 영어로는 usage,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용례라는 말 씁니다.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문법은요, 어법은 거의 이쪽 usage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도치, 강조, 특수구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서 서술형과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요. 거시적으로 좀 주제와 관련된 그리고 단어의 뜻을 몰라도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능의 특징이에요. 애들이 단어 다 몰라도 정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내신 영어는요. 미시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단어보다는요. 동반이요. 그리고 영영정의, 스펠링, 그리고 결국에는 단어 뜻을 하나라도 모르면 정답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주제가 돼요. 심지어 뭐냐면 내가 100% 지문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선지에 나온 한두 단어 몰라서 고민하다가 틀리게 됩니다. 배우지 않은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독해는요. 정확한 해석보다는요. 글의 흐름과 주제 요게 좀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감각이 좋은 애들이 단어가 문법이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핵심 키워드 한두 개만 잘 잡아서 정답을 고릅니다. 이건 언제까지 통하냐면요. 어머님들 우리 감독해라고 하잖아요. 어머님들 아이들 그 되게 많이 하는데 감독해는요. 고2까지 통합니다. 고3이 되면요. 평가 문제 아예 방향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한두 단어 키워드 잘 잡은 수능은 일반 고1, 2까지는요. 본인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글을 읽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고3이 되면요. 지문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표현 자체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해석을 해야 되는 건 내신 영어 그리고 주제 파악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학교별 내신 범위와 유형은요. 수능은 이제 범위가 수능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혹시 자사고 어머님들 계시나요? 자사고? 자사고? 일반고? 그죠? 이제 준비를 하시니까. 아니면은 어디 뭐 여기는 없죠. 그 영가고 이쪽은 안 계시죠? 그죠? 왜냐면 제가 영가고 쪽도 좀 순비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고인지 아니면은 자사 특목고, 외고 이쪽인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보통은 학교에서 내신 수시로 대학을 많이 보낸다 하면은 이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동네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있잖아요. 거의 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것들도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형으로 출제된다고 하면은 시험 범위가 보통 요 모의고사 학평이라 그러죠. 고1, 2, 3학년 모의고사 3, 6, 9, 11 모의고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1년에 네 번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더 보고요. 1, 2학년 아이들이 이 보는 모의고사가 요 네 개입니다. 요게 학교 시험 문제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서울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 3월입니다. 그래서 보통 3월 내년 3월에 모의고사 보게 될 거예요. 근데 6월은 경기도 주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들어가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가 6월에 들어가는 모의고사가 시험은 안 봤지만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독해 부교재, 뭐 수능 스카 라이트, 올림포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학교별 자체 짜집기 모의고사였어요.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이게 수능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형은요. 테드, 영자 신문, 논문, 원서, 소설, 그다음 토플형 장문,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지문이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내신이 좀 어려운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유형은요. 사실 말 그대로 어머니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능 쪽에 가까워요. 대입학, 주제 제목, 요지 목적, 빈칸 추론, 간접 쓰기, 저희 순서 삽입 문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독해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문법 영작 쓰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내신형은요. 내용일치, 추론 문제, 영영 정의, 어휘, 그다음에 문법 요쪽이 많고요. 문법 영작 쓰기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저쪽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영어학원을 어머니들 선택할 때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합 단과가 있고요. 전문 학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 단과 같은 경우 두각학원 이상훈, 저 같은 경우는 보인고 숙명여고만을 전담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장점은 담당 학교가 별로 없어서 자료 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무슨 어학원, 무슨 국어 전문학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레벨 구분이 된다라는 게 사실상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어느 정도 그나마 좀 낫다는 건데 요건 좀 요즘에 상쇄되는 게 뭐냐면 요즘은 단과 선생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전문학원 출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올리는지 알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요게 제가 단점이라고 갖다 놨지만 사실상 요즘은 단과 선생님들이 관리를 더 많이 하세요. 대치동에 보면 요즘은 좀 트렌드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이 대치동에 어떤 건물 방 한 칸, 두 칸짜리를 연구실로 쓰세요. 그래서 그거를 클리닉 왜냐면 저 10시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새벽까지 굴리려고 시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아니고 저처럼 뭐 주 6일 학원에서 뭐 화, 수, 목, 금, 토, 일 6시부터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을 돌리는 거죠. 클리닉 상시 조교를 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관리가 제가 단점이라 써놨지만 요즘 좀 상쇄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레벨 구분이 장점이라고 했지만 전문화거든요,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합 단과는 관리라 이 자료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이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 학생의 점수가 4등급 미만이다. 내신이.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어머님들. 왜냐면 사실은 인원이 많거든요. 종합 단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뭐 1학기 기준으로 제가 한 200명 정도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학생 얼굴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애들 점수만 올리면 되죠. 저는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점수 맞추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학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담당 학교가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수업 3시간짜리 하려면 저는 12시간 정도 수업 준비를 하거든요, 매주마다.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뭐 학년 2개로 나누면 또 심지어는 고3 내신까지 하는데 그것까지 신경 쓰면 사실 수업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조기를 쓰고 직원을 쓴다 하더라도 제가 하는 것만큼의 퍼포먼스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업의 구성 제가 방학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면요. 사실은 저희가 4번을 수업을 하죠.
그래서 첫날은 사실 영어 테스트도 별로 없습니다. 암기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 정도를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업을 과연 뭘 해야 될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대치 720이나 어디 무슨 기숙학원 뭐 기상 그다음에 멘토스 이런 데 있잖아요. 영어가 주 2회 3회씩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제가 뭐 해 놓고 안 되면 그다음 주에 컬이 좀 변경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매번 이렇게 맞춰서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한 이 컬이가 요 4주차 구성입니다. 첫 주차는요. 저는 영어의 원칙과 원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고등 영문법을 3시간 만에 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요즘 어린이들 뭐 대치동에 또 다른 지역에서 보면 영문법 특강 12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 내신 뭐 6등급, 7등급 이런 애들이 들으면 되는 거고 사실 상위권, 중상위권 애들 어느 정도 용어, 부정사가 뭔지 관계대명사가 뭔지 중학교 나왔으면은 중학교에서 성취도 A를 받았으면은 사실 한 3시간 또는 6시간 정도만 정리를 하면은 이 이론에 대한 건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럼 그다음 뭐가 필요하냐?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제 푸는 연습. 그다음에 감으로 이게 맞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틀리고 이것 때문에 맞아라는 근거를 잡고 문법을 고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깔끔하게 3시간 동안 제가 이론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 2주차, 3주차에서는 수능 영어 독해 마인드셋 확립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할 거고요. 3주차에서는 유형별로 순서 삽입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마인드셋 확립을 해줄 겁니다. 제가. 그리고 4주차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안 배운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내신이 좀 어려운 학교에서는 단어를 그대로 내지 않고요. 동의어로 바꿔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동반어 세트들 있죠. 그런 거 400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설명해서 어원까지 예문까지 설명을 들으면요. 아이들이 훨씬 더 기억이 더 잘 남아요. 단순히 뜻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다음에 내신 영어에서 아이들이 어떤 마인드셋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요. 일단은 저는 보통 고1 거는 거의 넣지 않고요. 고2와 고3 평가원 수능 문제 중에서요. 조금 고1 예비 고1 아이들이 풀 만한 것들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적당히 사실 수능 문제라고 한다면 어머님들 약간 겁을 내시는 분들 가끔 계시고 아이들도 고3 문제야? 내가 어떻게 풀어?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덤벼들면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문법은요.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 문제를 랜덤으로 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법 문제 틀리는 거는 부정사가 몰라서 부정사를 틀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 유형이 섞여 있을 때 그거를 종합적으로 풀 수 있는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그다음에 영작을 이제 사실 요게 좀 핵심인데요. 내신에서 사실은 뭐 서술형을 안 본 학교들도 있지만 거의 서술형에서 영작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등급이 나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온 패턴 33개가 있는데요. 저는 원래 이게 8주짜리 수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4주 만에 넣은 거는요, 어머님들. 교재에 넣고요. 다 하지 않고요. 패턴 한 15 정도까지 할 겁니다. 다 설명 못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들한테 한 번씩 써보라고 하고 그걸 써본 친구들은 그 다음 테스트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끝까지 다 해오는 친구들은요, 제가 스탬프 찍어가지고 기프티콘 하나씩 주거든요. 네. 그런 거 있으면 또 아이들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뭔가 그냥 괜히 다 하고 싶죠, 그죠? 그다음에 어휘 이센셜 1000개 매주 한 300개씩 정도 해서 암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는요. 문법 매 주마다 15개 랜덤으로 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말로 내년 3학년 1학기 중간 때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5개 또는 4개 중에 하나는 꼭 나와요.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좀 섞어서 문제 15개 시험 볼 거고요. 영작 두 문장 볼 거고요. 그다음에 독해 고2, 3에서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제가 그 전에 배웠던 어떤 패턴 같은 것들 학습하는 그런 복습용으로 낼 거고요. 어휘 300개 암기해서 200개 뜻쓰기 시험 랜덤을 볼 겁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300개 외워서 200개 시험 보면요. 15분에서 17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테스트가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추가 자료고요. 고3 독해 기출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잘한 친구들은 욕심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또 추가 자료를 넣어놨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친구들 마찬가지로 스벅 기프티콘을 제가 주고 있습니다. 자, 관리는요, 어머님들 문법 제가 15개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9개부터는요, 야간에 10분 줌 클리닉 할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야간에 아이들 자습하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11시 새벽 1 시까지 하거든요. 이건 제가 원래 방학 때 항상 하던 그런 루틴이라서 제가 이제까지 강사 10년 하면서 가장 만족도가 좋은 클리닉입니다. 이 10분 동안 아이들이 9개 예를 들어 7개 틀렸잖아요. 그럼 틀린 거에 대한 것 피드백 받을 거고요. 사실은 맞췄지만 이걸 되게 감으로 찍어서 맞춘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집어 주고요. 그다음에 고거와 관련돼서 한 5문제 정도 줌으로 1대 1로 하는 거죠. 거기서 제가 아이들 또는 저희 조교님들이 해설을 해 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어휘는요. 200개 중에 10% 커트라인 있고요. 시험 패스하면 구두 테스트 100% 해야 됩니다. 언제요? 쉬는 시간이요. 이거를 하기가 정말 빡세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조교쌤이 한 4-5명 정도 오실 거거든요. 시험을 만약에 페일하게 되면은 야간 재시험을 클리닉 날을 잡을 건데요. 화요일,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이 화요일이거든요, 영어가. 화요일 당일 저녁에 하거나 수요일 날 저녁에 수업을 그래서 재시험을 제가 2차까지 줄 겁니다. 이걸 안 하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들 제가 많이 다녔잖아요. 저 기숙학원도 다니고 대치동 또는 외곽 그런 데 이것저것 윈터 서머스쿨 많이 다녔는데 이걸 안 하면 아이들이 단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 공부의 8할은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아무리 누가 뭐 수업을 하고 뭐 아무리 잘 가르치더라도 이게 베이스가 안 되면 아이들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되는 이 단어를 전 좀 준비를 좀 빡세게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제가 강사 생활한 거를 4주 동안에 녹여서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 번호거든요, 어머님들. 혹시 뭐 수업을 들으시면 너무 좋고요. 아니면 수업 듣고 수업을 안 들으시더라도 나중에 어머님들 혹시 뭐 학원 고를 때 아니면은 뭔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영어 관련해서. 저랑 이익 관계가 없으면 제가 이런 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항상 설명회 때마다 제 블로그에도 전화번호가 공개돼 가지고 관련돼서 문의가 진짜 많이 와요. 저는 상담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머님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훈이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